후보자님, 어제 제 마지막 질문에 그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표시를 다 해드렸고요. 첫 번째 잠실 주공 아파트 34평형에 두 부부가, 후보자를 포함한 두 부부가 입주도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시작도 안 했는데 6개월 동안 전입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끝나기 전부터 저한테 결혼 전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셔서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셨어요. 맞죠? 의원님,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네. 결혼하기 전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보자님, 왜 이렇게 후진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 3단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만 떼어봐도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 보여드리죠. 혹시 사모님이 이병현 씨가 아닌 건 아니죠? 이병현요? 네. 그건 제 자식의 이름입니다. 이백연. 네. 이병연. 아닙니다. 그건 자식의 이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잠깐만요. 이게 왜 지금 여기 보면요. 이완구라는 이름이고요. 이완구의 처라고 돼 있습니다. 1978년 2월인데 그러면 결혼을 언제 하셨죠? 6월 달에 했습니다. 6월 달에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기한번호 등본과 초본이 틀립니다. 지금 저도 알아보니까 등본과 초본이 기재가 틀려요. 그래서 저도 어제 등초본에 사실 확인이 틀린 것을 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 제가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차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좀. 이거 조금만 빼주세요. 시간 좀. 네. 네. 질의하기 전에 자료들을 갖다 줘야지 뭐 질의하고 있는 자료 갖다 주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료 다 제출 다 하세요. 자, 네. 질의 시간에 자료 갖다 주시면. 예, 예. 네. 김 의원님. 질의입니다. 네, 총리 후보자의 차남의 그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탈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처음엔 백지화하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행으로 보면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보험료로 나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직장인들은 유리지갑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런데 지역 가입자의 일부는 많은 재산과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도 축소 신고를 해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해서 보험 혜택만 누리는 무한승차 문제를 시정하자는 것이 결국 그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의 핵심 골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미리 문제 제기를 했더니 차남께서 건강보험료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1년치만 내셨죠? 네. 2년치를 내셨나요? 3년치를 다 내셨나요? 1년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치를 내셨죠? 네. 근데 그 부분이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실제로 차남은 이완구 부친인 이완구 후보의 지역 세대원으로 있었고 나중에 부여로 보궐선거 출마하러 내려가시니까 형의 지역 세대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3년 내내 공단 부과금이 부과된 것은 결국 그 보험을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만 내고 이 2년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왜 안 내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자식이 근무했던 곳은 금년도 1월 5일 전까지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미국 로펌의 홍콩 지사입니다. 거기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 냈습니다. 거기서 다 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세금과 이 건강보험 다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1월 5일 날 국내 법률회사에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득은 내야 된다 해가지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국내 법률회사에서 이제 옮겼으니까. 그래서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자, 후보자님, 그거는 이미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년치는 소득 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내면서
그럼에도 그때는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가 이번에 저의 지적에 의해서 1년치만 냈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아니고 1월 5일부터 국내 법무회사로 건강보험료는 제가 지적해서 요번에 내신 거예요. 좀 알고 얘기해 주세요. 소득세는 원래 내셨고 네, 건강보험 직원이 서류 검토에 직접 계산해 준 대로 했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내셨잖아요. 국내 법률회사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내셨잖아요. 저의 지적에 의해서. 언제 내셨어요, 건강보험료를? 이번에 냈습니다. 맞잖아요. 제가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계기는 그래서 1월 7일부터 국내 법률회사로 옮겼기 때문에. 알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외 유학이나 장기 해외 취업자의 경우는 출국 관리 내역을 매년 받아서, 자,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매년 출입국 내역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해 있으면 이렇게 급여 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차남이 이렇게 급여 정지가 안 되고 3년 내내 보험료가 지급된 것은 이분이 한국에 자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년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고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내신 거고요. 3년 내내 거주자의 요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소득의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거주자 조건을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세무사에게도 미리 상담을 해서 다 확인을 받았고요. 자, 국외자는 어떤 거냐면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나 국외 근로자라도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외소득도 신고 납부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외 근로자라도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이 사안에는 무려 5가지가 있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의 차남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외국 로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후보자 소유의 도곡동 대리마크로빌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후보자 차남은 이렇게 급여 정지를 못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출입국을 했습니다. 국내에 드나들었고요. 국내 거주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급여 정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1년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를 못 내서 모친이 직접 증여를 했다는 그 20억 원대의 성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2012년에는 본인의 소유로 국내에서 자동차를 취득해서 자동차세도 매년 꼬박꼬박 내고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 실제로 현재 국내에 전직을 해서 올해 말씀하신 대로 1월 5일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국외 소득은 전부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왜 1년치만 내신 거죠?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2012년도에 제가 혈액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후보자님, 그 내용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사안과 무슨 관계죠? 제가 챙기질 못했고요. 챙기지 못하셨다. 네. 자, 그리고, 다시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네. 사실 외국 로펌에 근무했기 때문에 국내 제도에 대해서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20억, 지금 현재는 30억이나 되는 그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실제로 재산세의 부담이 더 큰지 저는 재산세를 차남이 대주실 수도 있는 거죠. 대신 납부하고 그것을 채무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증여를 해서 증여세로 납부하면 증여세의 부담이 더 많은지 아니면 재산세의 부담이 더 많은지 그런 것들을 다 상의하셨을 테고 실제로 자동차세도 취득해서 자동차세까지 꼬박꼬박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변호사세요. 저는 지금 이것도 억지로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장에서 그런 문제를 하기에는 1월 5일에 입주를 하셨고요. 1월 7일에 내셨어요. 돈을. 소득세를. 그리고 자, 이게 왜 1년치만 건강보험료를 소득신고가 없는 상태로는 건강보험료를 아예 부과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소득은 신고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무임승차하신 부끄러운 건강보험료만 다시 내시고자 하더라도 이 두 해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를 못 내세요. 알고 계십니까? 또 챙겨보지 못하셨습니까? 이겁니다. 분리하면 언제나 선별적으로 증거자료 내시고 좀 말씀이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예. 않습니까? 이거 저기 국내- 기사 보셨습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기사 확인하셨어요? 어느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 세법 전문 변호사의 인터뷰를 딴 게 있습니다. 그거 후보자에게 전달해 주셨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그 뒤쪽에 답변해 주시라고.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거는 우리 오후 보충 질의 때 진선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저도 하시고. 한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말씀하십시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이번에 제 차남이의 과세 소득을 반영한 이 49만 원을 냈는데 이것은 사실은 미리 납부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진선미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미리 49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2012, 13년도는 제 개인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집안에 제가 유서까지 쓰고 그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제 자식이 홍콩에서 3년 정도 외국 로펌에 근무하는데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건강보험료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또 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이 건강보험 체계를 알지도 못했고 또 현지에서 홍콩에 건강보험료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 로펌에 이전이 되면서 국내법에 여러 가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 49만 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과정상에서 실수나 착오가 있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소득 신고를 하면 5천만 원의 소득세를 내신다니까요. 2년째. 자, 진 의원, 내시는 거죠. 진 의원님. 아, 그걸 냈습니다. 오후에 더 소득 냈나? 질의하시죠. 예. 얼마 냈습니까? 3,200만 원. 예, 소득 그러니까 2013년도에 3천 몇백만 원 소득세를 냈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라고요. 저 후보자님, 네.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진 의원, 두 분 진 의원님, 자 발언 기회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장우 의원 질의하십시오.